1월 8일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된 이래 현재 심의가 시작되는데 1월 15일 날 윤석열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좋아져서 좀 감옥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마음이 위안이 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씨가 감옥생활하는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신분 유지되고 있었고 서울구치소에서 잘해줬잖아요. 특별 대우를 해주고 사도방으로 김기현이가 들어온 걸 봤어요. 내가 김기현 의원이 원래 국회의원이 막 사도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다 밖에 면회소가 있어서 변호인 적혀있는 일반 면회인 건물이 따로 있는데 아예 그냥 우리가 갇혀있는 그 방사동 복도로 들어오더라니까 김기현이가. 와 그런 식으로 다 그 의원들이 들어와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갈 때는 뭐 캄보이 막 경호처 직원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밖에서 막 그 윤석열 영어 외치는 게 감옥에 내 방까지 다 들릴 정도니까 아마 붕 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홍익투사 영웅처럼. 그리고 뭐 머리까지 촥 드라이까지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헌재 최후 변론을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걸 못 보겠더라고. 테레비를 그냥 그만 베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 윤석열 내란 수익의 로마 내가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3월 8일 날인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상욱의 외로움이 피부가 돼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에서 당하는 그 외로움도 느껴지는데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고립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상욱 의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힘내라. 아예 울산에서는 그냥 완전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호응도 보내면서 힘내라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비슷한데 양이 극단화되면서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공통적 가치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 소위 공산주의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제도를 분석할 때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히틀러나 도조 히데키의 파시즘, 집단주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나치즘은 이 의회 제도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총통을 통해서 수권법을 통해서 아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히틀러 총통한테 양도를 함으로써 바로 그냥 완벽한 왕과 같은 황제의 권력을 누리게 된 게 히틀러 체제라고 한다면 이 공산당도 똑같이 당이 모든 걸 집중하고 이 당을 넘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수령론으로 수령 개인한테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좌우 개념에서는 일반 민주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뭐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했던 게 본인도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검찰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객관 의무를 갖는 공익의 대표자로 자처하고 있으니 그 소신대로 좀 검찰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순수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하고 오히려 검찰의 신분 보장을 더 해줬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검찰의 징계를 더 어렵게 만든 외부 인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게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의 한 기관인데 자기들이 준사법기관이라 그러면서 사실상 판사는 맘먹고 다녔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판검사를 안 그러고 검판사라고 그럽니다. 검사가 사법질서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주도를 해버리니까 판사도 검사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들도 검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판사보다. 이 윤석열의 후배인 윤대진 서울법대 83학번 운동권 출신이에요. 내도 잘하고 내가 이뻐했던 친구인데 이 운동권이라는 놈이 변심해서 완전히 윤석열의 수화가 됐어요.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여기 용산 세무서장 출신이 축산업자와 같이 이 윤석열이를 불러다 스카이 70에서 매번 골프 치면서 밥 사주고 이렇게 향응 제공으로 로비를 했다는 건데 이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6번 스카이 70이 골프장 라운딩 멤버를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을 시켰고
윤우진을 잡아들었더니 이 자식이 도망갔어요. 나 도망가고 돌아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그것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 윤석열의 이나 그쪽 검찰들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무현 당선인과 나오고 임종석, 정장선, 이종걸 의원이 같이 한번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금실을 이제 장관에 임명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장관도 좋지만 나는 강원일이라고 그 인천지검장 TK 출신인데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강문실 장관님이 여성인다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임채진 그 검사 그 사람은 검찰국장으로 되면서 거기에 의존했거든요. 근데 임채진이라는 사람이 이 노무현 정권 말기 때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럼 검찰총장이 됐으면 아니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야지. 그게 더 해먹으려고 계속 이명박 당선자 눈치를 보다가 자기를 임명한 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거잖아요. 수사하게 됐으면 저를 임명한 대통령을 수사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든지 아니 사표를 안 낼 것 같으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종결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임채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임채진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검사장급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게 맞소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양반이 다 했나. 그걸 지가 당연히 불구속 기소를 했어야지. 무슨 지금 이 윤석열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사건이. 자기도 잘 몰랐던 일이고. 그 임채진의 별명이 임꺽정입니다. 임꺽정. 왜 그러냐. 결정보다 걱정만 하는 사람이다. 그 별명이 임꺽정이라고 그러는데 검사들에게 권한을 독립해주면 자기들이 최소한의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본인도 후회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때 와서는 잘 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때는 백면 선생님 교수 출신 조국이를 민정수석으로 앉혀서 그때도 불안했는데 조국 수석이 돼서 법무부 장관을 초기 법무장을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안경환이라는 서울법대 교수를 추천했어요. 웬만하면 교수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내가 그 김민석 총리가 특별면에 왔을 때 이재명 당선되기 전이었죠. 당선되면 절대 교수를 쓰면 안 된다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 쓰면 망한다. 교수가 뭘 압니까? 아니 조국이 교수 해가지고 뭘 알아? 그 검사들을 뭘 알아? 판검사들. 연수원도 안 나는데 동기들 네트워크도 없고. 그러니까 박형철이라는 연수원 25기 나는 이제 고시를 늦게 봐서 제가 26기인데 그놈을 이제 파견받았는데 이놈이 완전히 간첩이었다는 건 다 조국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고 내가 박은정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놈이 그 민정수석 끝나고 저기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집에 들어간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 조국 수석은 이 네트워크가 없었고 그때 아니 그 백면 그 진짜 선생님이 어떻게 이 검사들을 그 장악해요. 그냥 윤석열 이놈이 술 먹고 야 소리 지르면 그냥 깨갱 할 것 같은 그런 그 착한 심성으로 어떻게 이 조폭들을 잡냐고 정말 송영길 같은 거 이놈의 새끼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초기에 그 중요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수석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럼 윤석열이한테 이제 속아서 그 총장을 임명했다는데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문재인 공동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권력을 다 중앙지검장 때부터 문무일이가 검찰총장이었지만 실권은 중앙지검장이 싹 실세를 했고 그냥 통과돼서 한동훈 이놈도 같이 벼락출세를 해서 3차전 검사를 했고 윤석열이는 술 먹고 이래서 이 머리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고 모든 건 한동훈이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박영수가 이제 자기 술친구 후배인 윤석열을 데려온 거 윤석열이 한동훈을 데려와서 이제 특검팀이 있는데 실제 이 일은 수사는 한동훈이가 다 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은 술 먹고 뭐 대충 그 머리가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붕어 IQ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틀리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붕어 IQ라
자기가 한 번을 잊어버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치밀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다 알아서 한 겁니다. 윤석열이 한 건 뭐냐? 한동훈이를 선택한 것. 한동훈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끝까지 이 친구를 나는 감옥에 집어넣었나 보는데, 그런 윤석열이를 중앙지검장으로 시켜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킨 거잖아요. 우리 조국 수석은 반대했다는데, 저는 조국 수석이 물어봐서 저도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속았다. 저 100% 속았으면 나중에 본인도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또 대통령 임명한 조국을 인사청문회 하는데 수사한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쿠데타지, 이놈들이.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능멸한 행위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부인을 소환하고 바로 기소해버리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이걸 잡아다가 징계를 하든지 뭘 네 그만두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우리 검찰총장이라. 그게 아무튼 비극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대통령을 2명 다 구속시켰지.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켰죠. 판사들 한 100여 명을 수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단이 배 밖으로 나가죠. 양치기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한 대 때리니까 골리앗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검사가 대통령 목을 2명이나 구속을 시켜서 대통령급으로 올라간 거죠, 윤석열이가. 별거 아니잖아. 자기 해보니까. 이런도 별거 아니네.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검사들이 모이면 다 폭탄 좀 마시면서 대통령 윤석열 구호에 치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지방 이렇게 검찰총장 때 순시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돈봉투 나눠주고 특활비 가지고 지 개인 사금고처럼 자기 조직 관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들어와서는 이제 완전히 검찰이 무신 정권처럼 된 거잖아, 이제. 윤석열이가 우리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뭐냐? 아무튼 고름을 터뜨려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이 검사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검찰 개혁만 하자 그러면 언론사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왜? 검찰이 언론사들 캐비넷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도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다 쫄잖아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가 초선 때인가? 2번 법사위원데 우리 집까지 검사들이 찾아왔어요. 다 검사들, 초임 검사들 들어가면요. 비고란 이렇게 쓰라 그럽니다. 근데 검사들한테 직접 들은 장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선배 중에, 고등학교 동문 중에 아는 국회의원 이름을 다 쓰시오. 다 씁니다. 모든 2,300명 검사들로부터 다 받아서 쫙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선배든 뭐. 나는 아예 내 시골, 우리 계양구 거기 전세 아파트까지 아예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 늦게 와서 찾아왔다니까, 검사들이. 우리 이번에 총장 인사청문회 의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게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검사들이 만나 2가지로 한 거죠. 대표님, 의원님 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또 은근히 협박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캐비넷 별건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번씩 돌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말이 좀 혀가 짧아지고 소련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고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막 개혁한다 그러다가 뒤로 가면 어영부영 법안심사 소위가 막 차 뛰고 포 뛰고 다 없어져 버려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했는데 검사를 하나도 탄핵을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검사가 지금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이런 이 검사들 끝장이 와서 그냥 이번에 자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제일 잘한 게 뭐냐? 더 이상 검찰이가 안 되겠다. 이거를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확인한다고 윤석열과의 그 통화 녹취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거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내가 이 국민의힘 들어가면 그냥 다 뽀개버리겠다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실현된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을 뽀개가지고 지금 막 뽀개지고 있는 건데, 검찰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일타쌍피로 뽀개버리는 공약을 이제 만든 것은 하나의 김건희와 윤석열의 최은순의 이 크리미널 패밀리들의 범죄 행위가 점점 밝혀질까 두려우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비상계엄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노만석이 조현천 아시죠? 기무사 사건, 그 비상계엄 문건을 만들었던 조현천이 육사 38기로 김용현이하고 동기입니다. 육사 38기. 근데 이 조현천이라는 자가 비상계엄을 완전히 말대서 그때 당시
이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나 박근혜한테까지 보고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냥 개념 문건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매뉴얼이 아니라 아예 부대 배치까지 다 해놨어요. 국회 앞에는 어디 장갑부대 몇 배, 탱크 몇 대, 어디 법원은 아예 지점마다 전부 지방까지 동원 부대와 부대 병력 수, 그 다음에 장갑차, 탱크 숫자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서 장관이 한명구 장관이었어요. 근데 사인만 하면 바로 집행되는 실행 문건인 거죠. 이것은 내란 예비 음모 단계를 넘어서 거의 실행 단계에 들어갈 정도의 구체적인 개헌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이자가 수사했던 수사본부장이 노만석,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검 차장이었다고, 이놈이. 이 노만석이가 이거 담당 그 부장 검사였는데 얘가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조현천이가. 그러니까 밑에까지 수사하다가 조현천이 도망갔다고 참고인 중지, 중요 참고인이 도망갔으므로 중지해서 사건을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노만석이가. 다 중단시켜 버리고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미국 도망갔다가 제가 국회에서 제가 외통위원장 했으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이거 다 비자 말소시키고, 아니 여권 무효화 시켜라. 빨리 이놈 잡아오게. 왜 범죄인도협정이 한미 간에 돼 있는데 못 잡아오냐. 근데 어찌됐건 5년 동안 숨어 있다가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니까 바로 2023년 3월 달에 5년 만에 걔가 돌아옵니다. 조현천이가. 돌아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뭘로 구속을 시켰냐. 내란죄는 하나 이것도 수사도 안 하고 무슨 자유총연맹 선거에 개입했는데 돈 몇 푼 썼다 이런 걸 아주 약한 백신 수사를 해가지고 백신 기소를 했어요. 그래 놓고 김유미 판사, 이름도 안 지어, 판사가 한 달도 안 되는가 보석으로 풀어줘 봅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놈들이 수사할 것처럼 막 그러더니 서부지법 김정은 부장인가 뭐 그 친구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해서 게임 끝내버렸어요. 조현천이로. 그럼 조현천을 어떻게 데려왔냐. 제가 생각할 때 김용현이가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다 사인을 받고 자진해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고, 그때 계엄 상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봅니다. 이 김용현이가. 그래서 노상원이랑 함께 이 계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조현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조현천이를 봐준 사람이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검 차장이라니까, 지금 노만석이가. 절대 내란이 지금 종식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우리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춘석 사건 같은 게 또 발생하고 출렁이고 지금 지지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반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론이 그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우리 쪽 의원들 뭐 김상웅이나 송영길 또 뭐 잡힐 게 없을까 또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무튼 이게 아주 긴장된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아무 이 검사들은 대통령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 내부자들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검사회전 이런 거 영화보다 더 다이나믹합니다. 현실은 검사들 세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지금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공민왕이 집권했을 때 원나라 그 기시 일파, 기시 황후가 그 친척 기철이라는 놈이 호가호위하면서 완전히 거들먹거리고 쌍성총관부가 사실상 권력을 장악해서 고려왕은 껍데기가 돼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이를 갈고 이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이 기철을 잡아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놈들 다 기시일파들, 친원파들 숙청하고 쌍성총관부를 폐지시키고 신돈을 데려다가 변정 도감을 만들어서 토지 개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정치적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암살돼서 23년인가 집권했는데 암살돼 죽었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고려가 망한 거잖아, 사실상 이제. 그 광해 임금 보면은 200년이 그러잖아요. 막 그 대신들이 막 김명문이가 그 대신으로 나가지고 막 전하 명나라한테 뜻을 어기면 안 됩니다. 친명 4대 주의자들이 떠드니까 오랑캐와 전쟁이 나는 있더라도 대의 명분을 지키고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지켜준 명황제한테 제조 지은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충추 대의의 이 의리를 지키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청나라 오랑캐 놈들하고 수교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해 임금이 아니 난리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이 죽더라도 감수하고 명나라 의리를 지키자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 대신들이요? 라고 이제 한탄하는 그 광해 임금의 그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당해서 삼전도에서 정말 홍타지 밑에 인조가 무릎을 꿇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삼고 궤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치욕적인 삼전도의 치욕을 겪으면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청나라로 다 인질로 우리 여자들 다 끌려가고 거기서 강간나고 돌아온 사람을 환양년이라고 욕이나고 있는 이런 한심하고 무능한 이 조선이 된 거잖아요. 인조 반정의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이 친명사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세를 요구하고 한미 FTA 합의한 걸 다 한마디로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방위 분담도 이미 다 약정해서 20년부터 해놓은 거 다 다시 해버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걸로 다가올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최소한의 방어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특별검사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야 되고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완전히 현저하게 잘못된 헌법을 적용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증거 법칙을 명백히 어겨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나는 헌재에서 한번 검토를 받게 해야 된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저는 한명숙 총리 사건인데 나는 한명숙 총리 사건을 감옥에서 다시 복원해 보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명숙 씨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장례위원장을 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저는 보는데 MB가 그걸 한명숙 총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곽동욱이라는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한명숙 총리에 줬다라는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곽동욱이가 1심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지가 자백을 해요. 검사가 하도 자기를 들볶고 와서 했다가 그래가지고 재판 하나마나 그냥 무죄가 돼서 끝났습니다. 무죄가 돼서 끝나니까 2차로 이 검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한만호라는 건설업자, 한신건설인가 무슨 그 업자가 9억 원이라는 정치자금을 이 한명숙 총리한테 줬다라고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만호를 73번이나 검찰에 끌려가서 몇 달 만에 68회는 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5번만 조서가 있고 남은 68은 그냥 불러다가 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다고 진술을 받아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 나와가지고 한만호가 나는 한명숙 총리한테 돈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 1심 판사가 물어보니까 아니 검사가 하도 불러서 조져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진실을 말라 그냥 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죄가 됐어요. 무죄. 1심은 무죄가 됐는데 2심에 와가지고 유죄를 때렸어. 유죄 때린 사람이 지금 그 산할아버지 그 정영식 헌법재판소 그 눈썹 하얀 산할아버지 있죠. 그 정영식이 1심을 무죄를 유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그때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어요. 그 어떻게 대법원이 이걸 유죄로 했느냐. 내가 그 판결을 보고 눈물이 이거 헌재가 있으면 소원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양승태가 그때 김무성을 만나가지고 상고법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한명숙 총리 건을 빨리 해결해 줘야 협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가 발견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 건데 이 양승태와 그때 조희대가 그때 대법관이었어요. 대법원 전환할시에서 7대5로 유죄가 됐는데 근데 유죄의 근거가 뭐냐?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말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법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법관이 자기가 한번 특수부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봐야 돼요. 아니 영장 82회를 불러다가 별건 수사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불러 조져가지고 얻은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보다 더 있다고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그래서 2년을 꼬박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한명숙 총리가 살아가지고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9억 추징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은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활비도 제대로 얼추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총리께서 내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왔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총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야 제대로 이걸 읽어봅니다 하고 제가 반성을 했는데 이런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게 나는 대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유죄 판결한 7명 대법원 판사들 이름을 길이길이 남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제가 당대표 때 추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를 도입하자 그랬는데 아이고 그것도 그때 제가 강력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압력을 넣은 바람에 중간에 친문 의원들이 의총에서 막 너도 나도 나와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해야겠죠. 보수 출신이지만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대화가 되는 이런 이 교집합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극단주의 세력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 내가 조경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김상욱 같은 분들이 소중한 게 그 안에 그래도 조경태가 그래도 이 뼈다구가 있더라고요. 김문수는 같이 저랑 노동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김문수 씨하고 제가 정치를 처음 할 때 민중의당을 김문수, 이재호랑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 김대중, 김영삼은 뿌띠 부르조아로 기회주의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민중의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다고 나도 가서 이제 같이 막 신나게 했는데 아니 저렇게 바뀐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그래도 이재호 씨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좀 있는데 김문수는 완전히 그 김창룡 일제 때 그 완전히 헌병 5장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근데 그에 비하면 조경태 씨는 대단하더라고요. 그 뭐 전당대 그 배신자라고 뭐 악을 쓰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내공이 있다. 난 저 잘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돼야 될 텐데 저는 이 김문수로 가게 되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판사를 했던 양반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했을까? 저게 좀 다시 무슨 시험 부정이 있었나? 하루 빨리 배제시켜야 됩니다. 아니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란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고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엄권의 발동 요건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경찰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몽을 하려고 그냥 그 텔레비에 광고를 내면 되지. 계몽하려고 군대를 했다는 것은 나는 계엄 발동 요건이 아닌데 계엄 발동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검찰 총장 출신 윤석열 씨가 계몽령이라고 지가 말하는 걸 보고 저게 구속 요건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야. 저 검사야 뭐야 저거 알 수가 없어요. 석동현 뭐 윤곽근이 난영 난제해가지고 서울법대 내란과가 저 정도 수준인가 막 알 수가 없습니다.